환경부에서 친환경차 보급, 보조금 지급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그 발표 회장이 나왔는데요.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공해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값이 무척 비쌉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급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보조금 액수에 따라 소규모 초소형 전기차와 오토바이 업체들은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 액수가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의 박윤민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설명회 초반에 4가지 화두로 올해 보급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화두는 전기 이륜차를 대폭 보급해 친환경차 20만 대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전기 화물차 보급을 크게 늘리겠다고 합니다. 올해를 전기 화물차 보급 본격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는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정부보다는 민간 주도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보급 대수에 비해 확충이 늦어지고 있는 수소 충전소의 확충입니다. 박 과장은 올해 최소 100곳의 수소 충전소를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4천여 대가 보급된 수소차는 올해 11,100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소차의 충전 수요에 맞추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기미래전략과 송석섭 사무관이 관심사인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기차의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보조금 제도가 더욱 자세해졌고 차등 지급 폭도 확대됐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배터리 용량과 연비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던 보조금이 연비, 주행 가능 거리, 저공해차 보급 목표자 해당 업체에 대한 이행 보조금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성능에 따라서 최소 605만 원,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전기 승용차는 올해 6만 5천 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버스는 차량 크기와 연비 주행 가능 거리를 복합적으로 계산해 차등 지급되며 중형 버스는 최대 6천만 원, 대형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보급 대수는 650대입니다. 차종이 많지 않은 화물차의 경우 우정국에 납품된 초소형 전기차는 대당 512만 원, 라보를 개조한 경형 트럭은 1,100만 원, 포터 사이즈의 1톤 트럭은 1,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기 화물차는 올해 5,500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전기 이륜차의 경우 기존 산정 방식의 달리기 성능을 나타내는 등판 성능 개수가 추가됐습니다. 전기 이륜차는 경형부터 26가지 모델이 있는데 경형 모델의 경우 최대 210만 원, 소형 260만 원, 중형 290만 원, 객실형, 3륜차 등 대형은 33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이륜차도 올해 11,000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보급 정책과 보조금 제도를 설명한 환경부 송석섭 사무관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그 이륜차 그 보조금 산정 기준을 보니까는 다른 차종에 비해서 조금 뭐 등판 능력이라든지 좀 다른 그 크라이테리아 항목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선정을 하셨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지형이 경사도가 있는 지형이 많기 때문에 국내 지형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이제 등판 능력을 이제 그 반영을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오늘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선안과 더불어서 전기 이륜차 보급 대상 평가 시험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 시험 방법이라든지 뭐 배터리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시중에 양질의 전기 이륜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이 약한 전기 이륜차가 언덕길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에서 짐이나 사람을 싣고 제대로 주행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능이 떨어지는 차를 골라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 충전 인프라 확충과 수소차 보급 계획, 수소 충전소 확충에 대한 발표도 있었는데요. 그동안 관이 주도해왔던 충전소 설치 및 운영을 민간이 맡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큰 골자입니다. 급속 충전기는 적재적소에 전략적으로 설치하고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집중시켜 전기 화물차 보급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당국은 올해 급속 충전기는 1,500기, 완속 충전기는 8,000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소차 보급도 올해 대폭 늘어납니다. 보조금 지급 액수는 변함이 없고
수소 승용차인 넥소는 올해 만 100대, 수소버스는 180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넥소에는 대당 2,250만원, 버스에는 1억 5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올해 폭발적인 판매 신장을 보인 수소차를 위한 충전소 확충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고, 이에 따른 운전자들의 불편도 많았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의 81곳에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액수에 따라 한 해 영업이 좌우되는 소규모 전기차 업체는 보조금 지급 액수에 민감하겠죠. 오늘도 이 보조금 산정에 관련해 불만이 있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의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올해 그 국가 보조금을 12%를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09만 원 받던 그 회사 차량이 330만 원으로 인상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는 그 보조금 그 평가 기준이 뭔가 모순되고 잘못돼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배터리 용량이 4.1kg나 되는 차는 보조금이 319만 원으로 정해졌고요. 배터리 용량이 2.4kg밖에 안 되는 차량은 국가 보조금이 330만 원으로 정해졌어요. 환경부에 지난 3일 또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업계 간담회를 환경부 담당자하고 가졌어요. 그때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 전기 이륜차를 타는 사람들의 그 안전성도 고려해서 그 보조금 평가 기준을 좀 안전성과 그 무게 중심을 넣어서 평가를 해야 된다.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만은 저희 업계 의견이 채택되지를 못한 결과예요. 그렇지만은 그 안전성이 답보된 차량을 볼 때 그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이해해 갈 수 있게끔 안전성 기준도 넣어서 평가를 하면은 저희 차도 그 최고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업체는 3륜차 기반의 차체에 지붕과 창문, 문이 달려있고 히터와 에어컨이 달린 자동차용 전기차인데 2륜차로 분류됐습니다. 업체 대표는 자사 차량이 안전을 위해 프레임으로 만든 객실로 돼 있어 불가피하게 무게가 늘어났으나 배터리 성능이 뛰어나고 주행거리가 길어 지난해에는 최고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등판 능력 기준이 추가되면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능 기준을 강화해 실제 주행 성능과 연비가 뛰어난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는 맞으나 안전 기준도 함께 고려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전기차,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많은 초소형 및 이륜차 부문은 값싼 중국산 부품이 많이 쓰이고 따라서 우리 정부의 보조금이 자체 기술이 있는 국내 업체보다 중국 업체와 이를 들여다오는 수입 업체에 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옥석을 잘 가려낼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교통뉴스 임준식입니다. 미디어 컨퍼런스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 만에 재탄생한 GR 수프라를 국내에 정식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저희 토요타 코리아는 서울 모터쇼에서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Enjoy Your Style를 발표하며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하는 뉴 제네레이션 락포를 도입했습니다. 토요타 코리아는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기업 시민이 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2020년 상반기에는 오늘 공개하는 GR 스프라를 시작으로 캐머리 XSE, 프리우스 4x4,
플러스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라인업을 확충하여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힐 것입니다. 자동차를 단지 상품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토요타의 굳은 이지와 토요타 가즈 레이싱의 그동안 축적 경험 지식과 노하우를 GR 스프라에 담았습니다. 과거의 역대 스프라처럼 많은 고객의 사랑을 받으며 거나갈 수 있는 차량으로 한국 시장에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며 토요타 스포츠카의 즐거움을 널리 전파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1978年にセリカの上級ブレンドとして登場したのが A40、A50 のスプラ、日本ではですね、そう決めると実は、スポーツカーの走る性能のほとんどは決まってしまいます。特にホイールベースについてはですね、あえて2シーターとすることによってですね、実は8色よりも短い、2470ミリという数値を実現しています。リアベンダーは、プレー上で何度もトライを重ね、思わず、デザインの方から設置を進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続いてスポーツモードです。저희 17년 만에 저희 토요타 스프라가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정말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모터 스포츠를 포함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얻은 저희들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저희 토요타는 좋은 차 만들기에 더욱더 매진해 왔으며 마침내 저희 토요타가 허락한 이름이 바로 가주 레이싱, 즉 GR입니다. GR이라는 이 두 글자는 토요타의 플래그십 스포츠카인 스프라 앞에 붙여서 자랑스럽게 GR 스프라를 저희는 탄생시켰습니다. GR 스프라는 다음과 같이 7,38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렵게 저희 일본에서 수석 엔지니어 타다 칩 엔지니어를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프로카레이싱 프로 드라이버 직업을 가지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에 대한 소감은 또 어떠신지? トヨタ86を発表した時なんですね。その時はソウルには来なくて、いきなりこう一番南の F1 のサーキットに行ってそのまま帰っちゃったので。사실 이전 세대 A80 스프라가 단종되고 상상이 어리니까 先ほどのグラフでも説明したようにですね、従来のスポーツカーでは86よりもさらに低い受信高を実現をしています。국내 최대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인 킨텍스의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중 고양시장, 김종춘 코트라 부사장은 킨텍스의 제1전시장 그랜드 볼륨에서 정부의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결정을 환영하며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3전시장은 제1, 2전시장 측면 부지에 세워지며 전시 면적은 약 7만 제곱미터로 이는 축구장 9개 크기에 해당합니다. 기존 1, 2전시장과 합하면 세계에서 22번째 규모입니다. 이번 발표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다양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어서 늘 애용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이 더 많이 생겨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제3전시장이 건립되면 세계 유수 대형 전시회 유치가 가능해져 경기 북부는 고부가 가치 산업의 중심지로, 한국은 글로벌 전시 컨벤션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총 6조 4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3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전망했습니다. 제3전시장은 2024년 개장을 목표로 내년 9월 첫 삽을 뜹니다. 교통뉴스 장미입니다. 교통뉴스 1월 넷째 주 퀴즈입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계획을 확정하고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배터리 용량과 연비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던 보조금이 주행 가능 거리, 업체에 대한 이행 보조금 등 좀 더 복합적으로 적용됐는데요. 성능에 따라 지급되는 최대 보조금은 얼마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시청자께는 카리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대구시 수성구 장창근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